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2022년 4월에 봤던 A형 문제를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시험지고요. 지금 전체 구성해 보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그래서 슬라이드 6장을 열고 용지의 크기를 A4 용지로 지정하는 방법, 또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해서 2번부터 3번, 4번, 5번, 6번까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에 여기 보면 이 제목 도형, 이 왼쪽에 로고, 슬라이드 삽입하는 거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2016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셔야겠죠. 첫 번째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빈 슬라이드가 하나 열리는데 시험에 6개의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를 클릭으로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눌러서 6번 슬라이드까지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슬라이드를 열었고요. 또는 실수로 슬라이드를 더 열었다고 한다면 키보드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키로 이렇게 삭제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보통 파워포인트 2016은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넓어 보이는데요. 이거를 시험지 규격에 맞는 A4 용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면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합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했을 때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 맨 아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를 크기, 지금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죠. 이 와이드 스크린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슬라이드 크기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시험에 나온 규격인 A4 용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맞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처음에 열었던 슬라이드보다 크기가 약간 가로폭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1번 문제까지 해봤고 전체 구정에서 1번 문제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2번 문제에 보면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이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1번 슬라이드가 선택한 상태에서 이 화면 상단 메뉴 중 맨 마지막 메뉴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이 5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은요. 기존에 우리가 열었던 6개의 슬라이드가 사라지고 파워포인트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 레이아웃 디자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세 번째 슬라이드, 지금 1번은 레이아웃이 제목 슬라이드고요. 나머지 2, 3, 4, 5, 6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이 도형과 로고를 sab입하면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형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이 제목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이 드래그해서 이 왼쪽 아래에다 좀 옮겨 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을 그릴 건데 시험지에 보면 도형이 이 아래의 직사각형 도형과 이 위에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요. 화면 상단 삽입 탭을 클릭, 도형을 클릭해 줍니다. 사각형 중에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열십자 모양이 되는데요. 그리고자 하는 곳의 시작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하여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도형을 그렸고요. 요구 조건에 보면 이 도형의 색은 임의의 색, 선 없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도형을 선택하면 맨 마지막 서식 탭이 나오죠. 혹시 본인이 빈 곳을 클릭해서 도형 선택을 해제하면 서식 탭 메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도형을 꾸미기 위해서는 이 도형이 클릭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이 맨 마지막 서식 메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도형 채우기 위해서 색깔은 임의의 색, 좀 연한 색을 줄 거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형을 그려볼게요. 삽입 메뉴를 클릭, 도형을 클릭. 이 기본 도형에 보면 시험지에 나왔던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을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래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이 아래에 있는 도형과 높이는 맞춰줄 거고요.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도형 채우기에서 면색은 임의의 색,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 도형의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옮길 건데요. 그냥 옮긴다고 하면 텍스트 상자 기본값이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텍스트 상자 이 점선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앞으로 가져오기 보이시죠?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있는 이 목록 단추 화살표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텍스트 상자를 도형보다 앞으로 가져오고 이 점선을 끌어서 이 왼쪽 위치를 좀 먼저 맞춰주시고요. 저는 높이가 조금 텍스트 상자가 높은데 이 텍스트 상자 높이를 좀 줄여주고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좀 작은 걸 알 수 있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에 가져다 놓으면 마우스가 좌우 화살표가 될 때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도형 크기만하게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상자 크기는 맞췄고요. 이제 요구 조건에 보면 여기 보면 제목 도형에 있죠. 글꼴은 굴림, 크기는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 번째 홈 탭 메뉴에 가보면 여기 글꼴 메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맑은 고딕을 클릭하셔서 굴림이라고 써주고 글꼴을 직접 입력했을 때는 엔터 키를 눌러주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40포인트.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속성 중에 맨 처음 가에 가져다 놓으면 굵게라고 나오죠. 굵게. 그리고 단락에서 글꼴을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글꼴색이 빨간색 가가 글꼴색인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글꼴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 도형을 했고요. 이제 이 왼쪽에 로고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지에 보면 하단 로고는 로고 1번을 넣으라고 했네요. 그리고 회색을 투명한 배경색으로 설정하라고 나왔던 이 요구 조건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삽입할 거니까 항상 시작 명령은 삽입 명령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입 명령을 눌러주면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 이 왼쪽에 문서를 누르면 이 오른쪽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ITQ를 더블클릭, 픽처를 더블클릭, 그 중에 로고 1번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이 로고 이 바깥에 보면 회색 배경이 있는데요. 이 회색 배경을 투명한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위에서 세 번째 색 메뉴를 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하면 이 마우스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 같은 게 따라다녀요. 이때 마우스를 이 회색에 가져다 놓고 클릭을 하면 투명한 색으로 바뀝니다. 로고가 너무 큰데요. 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 단추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이 대각선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로고의 정중앙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 왼쪽 아래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할 거기 때문에 삽입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 이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면 이 미리 보기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고 1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우리 이제 빠져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기존에는 없었던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맨 마지막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해 줍니다.
빠져나오면 1번인 제목 슬라이드에는 들어가지 않고 2번, 3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이 제목 도형, 왼쪽에 로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1번 표지 디자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지를 먼저 봐보도록 할까요? 지금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인데 총 표지 디자인은 3개의 문제가 나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왼쪽에 세부 조건에 보면 1번은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투명도를 주는 게 문제고요. 2번 문제는 트리트먼트 오브 아토피라는 이 텍스트, 워드 아트를 삽입하는 문제. 3번은 그림 삽입, 즉 로고를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이 삽입된 걸 잘 보면 이게 직사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림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 도형을 먼저 넣고 이 도형 안에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이 제목과 부제목은 마우스로 크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텍스트 상자를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삽입 탭에서 저희가 도형을 그릴 건데요. 이 사각형 중에 맨 처음에 있는 직사각형을 이 왼쪽에 한 3분의 1 크기만 하게 시험지에 나왔던 것처럼 크기를 적당하게 지정해 주시고요. 도형을 삽입하면 항상 맨 마지막 서식 탭 메뉴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이 서식 탭 메뉴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림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경로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나올 텐데요. 시험지에서 요구했던 그림 2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림이 삽입된 상태고요. 이 가에 보면 파란색 선 있죠? 이걸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를 줘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메뉴가 도형 채우기였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있는 도형 효과를 클릭하면 아래에서 세 번째 부드러운 가장자리 시험지에서 요구했던 5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주위가 부드럽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이게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나왔죠? 이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이미지를 조금 연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도형 효과 이 아래 보면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그림 서식이라는 메뉴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맨 처음에 있는 페이튼 통을 클릭, 채우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 중간 정도의 투명도의 기본값이 0%로 되어 있는데 0%를 지우고 저는 5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를 50으로 하면 이 그림이 선명도가 연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번 문제 클리어를 했고요.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있는 트리트먼트 오브 아토피라는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삽입 메뉴에서 이 도형에서 이 기본 도형에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가가 가로 텍스트 상자인데요. 이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 글씨를 쓸 만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문을 입력하다 보면 글씨에 오타가 나오면 이렇게 빨간 밑줄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글씨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오타를 수정해 주세요. 저는 T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내용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시험지에 있는 요구 조건에 보면 이 워드 아트를 방금 문구를 삽입을 했고요. 일단 두 번째 있는 글꼴을 먼저 바꿔주고 이 변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꼴을 도듬 굵게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글씨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앞에 있는 문장인 트리트먼트라는 글꼴만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전체 선택할 때는 이 글씨 가에 있는 점선을 클릭하면 실선으로 바뀌어요. 이게 전체가 선택된 거고 글꼴을 클릭해서 굴림이라고 써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속성을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텍스트 수성을 줬고요. 이번에는 맨 마지막 서식 탭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글씨니까 이 도형이 아니에요. 이쪽 텍스트 효과로 갈 거예요. 텍스트 효과에 가서 이 변환, 시험지에 보면 역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두 번째 역갈매기형 수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가 작기 때문에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때는 이 글씨를 드래그해서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보면 효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인물처럼 M자가 글씨에 들어가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근접 반사,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인물에 있었던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워드 아트 문제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로고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대부분 삽입 탭에서 하시면 나온다고 했었죠. 삽입 탭을 누르고 그림, 로고 1번을 선택하고 삽입. 여기도 슬라이드 마스터나 마찬가지로 이 회색 배경을 투명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서 세 번째 색을 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이 마우스가 스포일드가 됐을 때 회색을 클릭,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대각선으로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이 오른쪽 위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표지 디자인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결과물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 파일 메뉴에 보면 이 디스켓 모양 같이 생긴 게 보이죠? 또는 키보드 단축키 Ctrl S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저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 찾아보기를 클릭. 저장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을 클릭하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가 되는데요. 저는 수험번호를 1, 2, 3, 4, 5, 6, 7, 8이라고 예제를 들을게요. 빼기하고 본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한번 김미숙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본인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와 표지 디자인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